푸르른 희망이 자라나고 모두가 행복의 숨을 들이쉬어야 할 이곳, 지구. 하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양의 쓰레기 더미에 지구는 본연의 땅과 하늘을 잃어가고 우리의 미래도 조금씩 잿빛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환경오염의 순간 속 춘천시 환경공원은 매립과 소각, 재활용 선별을 통해 춘천시의 깨끗한 환경에 앞장서고 슬기로운 자원순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모두 함께 움직여야 할 때, 더 나은 내일, 더 좋은 미래를 위한 책임은 이제 우리 모두의 몫이 되었습니다. 무심코 버려진 작은 쓰레기들이 모여 크나큰 폭풍우가 되어 돌아온 지금. 걷잡을 수 없이 폭증하며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우뚝 선 쓰레기는 도대체 어떻게 처리될까요? 일반적으로 쓰레기는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립 또는 소각을 통해 처리되는데요. 문제는 국토의 면적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쓰레기의 양이 늘어나는 만큼 매립지의 면적도 무제한 늘릴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며, 그렇기에 쓰레기를 태워 처리하는 소각장의 필요성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간의 제한성으로 인해 쓰레기 자체의 부피를 줄일 필요가 생겼고, 이에 소각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2026년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돼 소각시설의 확충이 더더욱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이러한 흐름과는 상이하게도 현재 우리나라는 소각률보다 매립률이 높은 상황, 매립률보다는 소각률이 높은 타국들과는 반대의 길을 걷고 있으며 소각보다는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이 같은 결과에는 기존 소각장의 노후화, 내구 연한이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한국환경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소각시설 용량의 72.5%를 담당하는 시설들이 노후화 시설에 해당되며, 이는 타 지역들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이른바 쓰레기 대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당장은 기존에 지어진 소각장들을 통해 쓰레기들을 처리해야 하지만 노후화된 소각장들의 쓰레기 처리 능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며 매립에 기댈 수밖에 없는 딜레마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 밖에 새로운 소각장을 설립함에 있어서도 주민들의 반대, 혐오시설 취급 등의 문제가 남아있기에 사태 해결에 어려움이 남아있는데요. 이토록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쓰레기의 양은 야속하리만큼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환경부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쓰레기 배출량은 2017년부터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이며,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 이후 택배 및 배달 음식 수요가 늘면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비롯해 스티로폼, 비닐, 일반 쓰레기의 배출량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추산돼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에 가속도가 붙은 상황이죠. 이렇게 늘어나는 쓰레기와 그 처리 문제가 우리 삶의 크나큰 과제로 자리 잡은 만큼 춘천시는 생활 쓰레기의 감량화와 위생적인 처리를 위해 2008년에서 2012년 총 4년여의 공사를 거쳐 춘천 환경공원을 조성, 소각장과 매립장, 재활용 선별시설을 짓고 가동을 이어왔는데요. 각 시설들이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 역량을 갖추고 뛰어난 공정처리 개통 능력을 보여주며 지금껏 춘천시의 쓰레기 처리를 도맡아 오고 있죠. 하지만 춘천시와 춘천환경공원 역시 넘치는 쓰레기 양을 피해갈 수는 없는 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춘천시의 쓰레기 양과 한계가 정해진 시설 및 설비의 사용 연수, 연한 등의 문제로 인해 춘천시의 쓰레기 문제는 타 지자체보다도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심각한 사태를 해결할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사실 이 상황을 해결하고 지구를 웃음짓게 할 핵심 키는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모두가 쥐고 있는데요.
환경오염을 멈추고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각장을 추가로 설립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재활용과 올바른 분리수거를 생활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와 가능하지 않은 쓰레기를 잘 구분하여 분리수거해야 하고, 분리수거 시에도 간단하지만 중요한 매뉴얼 내지 가이드를 지켜 버려야 하는데요. 분리수거를 알맞게 했더라도 쓰레기의 상태에 따라 재활용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일을 줄이고 매립 및 소각량 자체를 줄여 슬기로운 자원순환을 이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재활용률이 완벽한 상황이 아닐 때도 춘천시 환경공원은 잘 선별된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판매하여 연간 수십억 원의 수익을 내고 있으며, 이 수익은 순환경제의 의의에 맞게 시민들에게 환원되고 있는데요. 이때 순환경제란 자원을 일회성으로 소모하는 기존의 선형경제와는 다르게 자원 절약과 재활용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경제 모델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재활용품의 선별률이 높아질수록 우리에게 돌아올 수익은 커지고 환경 문제 해결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으며, 결국 이 모든 것이 일상 속 분리수거를 통해 이뤄낼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이 우리가 더 올바른 분리수거를 향해 나아가야 할 크나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환경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재활용 선별률, 수익까지 높이는 슬기로운 자원순환. 이 자원순환을 위한 분리배출 가이드를 배워볼까요? 먼저 음료, 생수 등이 들어있는 페트병의 경우 라벨과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버린 뒤 투명과 유리색을 분리해 지정된 배출함에 넣어야 하고, 음식물 등에 이물질이 묻은 플라스틱은 잘 세척해서 버려야 하며, 음료 용기 등에 붙어있는 은박지, 물티슈에 있는 캡 등도 꼭 분리해서 버려야 합니다. 또 골판지 박스나 스티로폼에 붙은 택배 송장 스티커 및 테이프 등은 제거 후 배출해야 하고, 신문 및 책자류의 경우 스프링이 있는 경우 떼어서 따로 배출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캔류, 병류, 종이류, 비닐류 등도 잘 분리한 후 버려야 하는데요. 이렇게 올바르게 분리수거된 재활용품들은 춘천시 환경공원에서 선별로 재사용되며, 재활용 선별률이 조금만 증가하여도 수익이 덩달아 오르기에 재활용품의 재사용과 수익 증대 두 가지의 목적이 함께 달성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죠. 또 종량제 봉투의 매립, 소각을 잘 구분하여 버려야 하는데요. 자연적으로 잘 분해되지 않는 포장 완충제, 건축자재, 폴리머 등을 매립용으로 버릴 경우 당연하게도 자연이 상하는 결과를 불러오며, 깨진 벽, 판유리, 도자기류 등을 소각용으로 버리면 소각 시 쓰레기 처리를 위한 기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 환경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사회의 각종 분야에서 꿈틀거리며 순환경제, ESG, 업사이클링 등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중 업사이클링은 폐기물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리사이클링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고 재탄생시키는 작업을 뜻하며, 이것이 바로 춘천이 완성하고자 하는 자원순환의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살아온, 또 앞으로 살아갈 이곳 춘천. 여러분의 조그만 움직임에 살기 좋은 춘천, 그리고 지구의 새싹이 움틀 수 있습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 미래 세대가 살아갈 이 땅을 위해 춘천시 환경공원도 여러분과 함께 이 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춘천시 환경공원